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건네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무심코 건넨 인사, 습관처럼 던진 말, 혹은 말 대신 침묵으로 지나친 순간들. 우리는 그 순간들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공자는 말은 인격의 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품격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익숙함에 안주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진심을 담은 말을 미루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그 침묵이 오해와 단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억눌린 감정일수록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만족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마움, 마음속에만 간직한 사과, 눈빛으로만 전하려 했던 진심.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언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오늘 다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할까가 아니라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은 타이밍이며 그 타이밍은 언제나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일수록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억제된 감정 표현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우울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점점 피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괜히 꺼내면 어색할까봐,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 속에서 수많은 진심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침묵은 때론 깊은 슬픔을 말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은 슬픔의 형태로 변질되어 결국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미뤘던 어느 날, 고맙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순간, 사소한 다툼 뒤 미안하다는 말 없이 지나간 날들. 이 모든 순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마음을 울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유예라고 부릅니다. 말해야 할 타이밍을 놓친 후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두는 상태가 반복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대인관계 전반에 불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후회가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아직도 당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지나가도 감정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단순히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표현하며 회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감정은 정직합니다. 그저 참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꺼내지 못한 그 한마디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크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진심이라 해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 거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정서적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 상대는 당신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언어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생각은 말로 완성된다, 말하지 않는 진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비로소 그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가끔은 고맙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별일 아닌 듯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말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눈빛으로 전한 다정함보다 입 밖으로 꺼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진심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만 머물 뿐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감사를, 그리움과 미안함을 오늘 직접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 한마디는 당신의 용기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진심은 표현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너무 늦으면 공감이 아닌 핑계가 되고, 사과의 말도 타이밍을 놓치면 진심이 아닌 계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와 말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발생하며 그 말은 따뜻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정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모든 말은 말하는 그 시점에서 적절해야 하며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리듬을 타는 예술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말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타이밍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의 흐름, 표정의 움직임, 침묵의 길이,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말은 빠를 필요도 늦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알아보는 감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공감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도착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사과, 미뤄둔 고백, 지나간 위로는 때로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을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할지 그 타이밍을 당신의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수많은 말로 망가질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 무심코 던진 말들이 남긴 상처, 지나간 감정의 틈, 그 모든 것을 메우는 힘은
진심 어린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의 기능을 언어적 교정이라고 합니다. 사과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했어요. 이 단순한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정서명명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말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하셨죠? 이처럼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는 수많은 논리보다 더 큰 진실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논리로 설득하고 정당함으로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이성보다 감정의 온도에서 움직입니다. 사실보다 더 깊은 감동은 진심이 담긴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과거보다 말수가 줄고 의미 없는 대화보다는 한마디의 진심이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일수록 말 한마디의 감동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늘 고마웠어요. 그날 말 못했지만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이러한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말없이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변명도 설명도 아닌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건넨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랜 기다림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말투와 단어 선택에서 그 사람의 삶과 성격이 드러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언어를 개인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감정의 거울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단어를 자주 바꾸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내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의 속도와 선택에서 그 안정감이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통해 신뢰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언어적 신호보다 비언어적 신뢰 판단이라는 심리학적 경향으로 설명됩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깊이와 품격을 나타내는 일상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전달하며 관계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에는 습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심한 말은 무심한 삶의 태도를, 고운 말은 배려와 존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의 혀는 이와 입술 두 개로 보호되어 있다. 그만큼 말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말보다 침묵에 더 많은 보호막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말이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삶의 철학과 방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말의 무게도 깊어지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당신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거친 말은 관계를 조금씩 갈라놓고 부드러운 말은 조용히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말투 하나, 어투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대신 설명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내 말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쯤은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계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전해야지, 지금은 아직 이르니까, 적당한 때가 오면 그렇게 미뤄둔 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후회라는 이름의 감정을 껴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고 많았다는 말. 그 말을 꺼낼 타이밍만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적절한 시기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가깝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표현을 훈련된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반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하루 한 문장 감정 표현 훈련은 대표적인 관계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단 10초의 짧은 한마디 실천이 관계의 안정성과 친밀감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요.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이 좀 짧았죠? 미안해요. 사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의지가 되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작은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라. 나머지는 조용히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그저 머무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표현되는 순간 그 마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를 주고받으며 익숙한 표현으로 감정을 나누지만 그 말의 무게와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돌아보고 있을까요? 말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사람을 위로하며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 한마디에 담긴 정서와 깊이가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철학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투 하나에도 인격이 드러나고 단어 선택 하나에도 삶의 태도가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말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의 형식보다 마음의 전달이 우선입니다. 둘째, 단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표현은 수년의 거리도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말은 인격의 무게가 됩니다. 말은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넷째, 진심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금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입니다. 정답보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말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늦은 말은 때로 침묵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점입니다.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망설이지 말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그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덮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 자신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